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부패한 사회상과 불교계의 타락상은 진울의 정예결사가 예고된 드라마처럼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예결사를 진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주 필연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됐다가는 불교계가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특히 왕실과 결탁한 게 많았었죠. 특히 왕실과 결탁된 승려들의 자화상과 불교 내부의 분열로 인한 선종과 교종이 그냥 난리가 났죠. 심한 반목과 대립을 가져서 나중에 그냥 조선시대에 오면은 다 없애버려. 36 그 선교 양정을 다 없애버리고 양종으로만 만들죠. 그래서 각 법을 간에 심한 갈등을 초래하여 불교는 추락해버렸고, 끝판왕은 요승 신돈이죠. 이러한 시점에서 진울이 행한 정예결사의 탄생은 불교를 살리는 급박처감의 회생술이었다, 이런 얘기죠. 회생시켜 보려고. 회생이 됐나요? 회생이 안 됐지요. 됐으면은 조선왕조에 와가지고 그냥 하도 그 꼴이 보기 싫으니까 조선왕조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이 정도전이란 X가 나타나가지고 불시잡변이라고 해서 이 부처님의 시종자는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한 다음에 뭐 했어요? 조선왕조 500년에 치명적인 수치 뭐였죠? 억불승유. 이놈의 것 때문에 우리 불교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음으로만 해서 간신히 생명력만 유지하겠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교의 타락상이 진울의 정예결사로 인해서 좀 자정이 될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 갈등을 저기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정예결사의 탄생은 그거를 막기 위한 마지막 뭐더라? 극약 처방이었다는 얘기죠. 극약 처방 회생술이었는데 뭘 그닥 회생하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울의 정예결사의 성격과 의, 두 번째 권수정예문의 처음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권수정예 기사문이 삼가 들으니 땅으로 말미암아 이거 나와줘요. 땅에서 넘어지냐 땅을 짚고 일어나라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이거 가끔씩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써먹잖아요.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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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이거 하면서 한다고. 이게 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는 땅을 의지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불교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이 보조국사 진울의 간절한 외침이죠. 그러므로 땅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갈팡질팡 헤매거나 깨닫는 것도 서로 다르지만 이게 뭐예요? 깨닫는 것도 서로 다르다는 것은 교종과 선종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둘 다 마음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떠나서 부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국사 진울은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옹호하고 또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옹호하고 서로 상생하자는 이런 말을 지금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하죠. 이 외쳐도 소용이 없다니까. 이 중생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면. 아이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불교 이와 같이 시작하는 권수정의 결사문은 마음을 닫고 바로 닦음으로써 미혹한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그 방법으로 선정과 교학. 이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 정예쌍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누가? 보조국사 진울이 주창을 하는 거죠. 왜? 제발 싸우지 말자.
교종과 선종 싸우지 말고 쌍수로 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정해쌍수. 근데 여기서는 정해쌍수가 아니고 선정과 교학을 같이 닦아야 한다. 즉 정과 해를 같이 정해쌍수로 제시하고 있죠. 또한 진울은 예불 간경 울력 등 바람직한 절집안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바탕 위에서 선정과 지혜로 계승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정법 불교의 구현과 교리와 실천을 일치시키는 수행체계를 확립하려 부단히 노력하였더라. 그래서 또한 진울은 뭐를 써요? 권수정의 계사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보조국사가 많은 글을 내놓죠. 권수정의 계사문, 수신결, 진심직설. 예. 이와 같이 시작하는 권수정의 결사문은 마음을 바로 닦음으로써 미혹한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그 방법으로 선정과 교학을 같이 닦아야 한다는 정해쌍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진울은 나는 뭐냐. 그 다음에 진울은 또 다른 계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근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편문을 주었어요. 방편. 부처님도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대기설법. 그릇에 따라서 부처님이 꽃비를 내리셔요. 오보익생 만호궁 중생쓰기 등리.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편문을 두었다. 진울은 정해쌍수의 방법을 상근기에게는 자성정해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게 보세요. 이게 상근기를 바라보면 자성정해야. 자성청정불이라는 것을 상근기는 이미 알아요.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고 하근기에는 수상정해. 수행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정해를 찾자라는 방법을 정해놓고 보아. 이 상자가 뭐냐? 상자가 저기 상자일까? 그럴 땐 또 한문이 필요해. 자성정해는 우리가 아는 스스로 자자의 성품 성자니까 자성정해가 맞는데 수상정해는 닦을 숫자가 아니네요. 따를 숫자예요. 또 상자는 모양 상자는 초로 상자. 경계를 대하되 정한 상이 없음이 자성정이요. 박대에 해의 상이 없음이 자성해며 정을 닦되 정해는 상이 있음이 수상문 정이요. 해를 닦되 해의 상이 있음이 해상문 해니라. 이게 뭔 소리야. 이거는 진울이 한 게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정산종사 법어라고 하니까 이게 아마 그 물개에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성정해와 수상정해 한문이 달라요. 아이고야 이렇게 해놨냐. 수상정해는 따를 숫자에다가 그 모양 상자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진울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수상정해의 방법을 정해놓고 근기에 맞게 결사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근기는 아마 이 따를 숫자가 있는 거니까 그 영상을 따라서 뭐 하라는 그런 것 같아. 약간 일단은 뭐 방편문이라는 거죠. 차별을 뒀다는 거. 그리고 진울의 정해결사에서는 결사의 청규를 지정해놓고 경허선사도 뭐 청규 다 했는데 뭐 이것도 경허선사는 이거 하고 동수정의 계사문 한 다음에 그 계사규례를 써요. 계사규례라고 해가지고 내내 청규죠. 그걸 30개를 해놨어요. 대단해요. 뒤에 또 붙어 나와요. 해놓고 뭐라고 해요? 계초심 학인문. 계초심하는 이 경계할 계자죠. 초심자가
초심을 공부하는 학인에게다가 그 학인문을 써준 거예요. 경계하라고. 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적어놓은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계율은 승려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써있잖아요. 사부대중. 그러니까 보조국사 진을도 내내 사부대중을 한 거예요. 승속, 남녀, 진우, 현 다 했죠 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부대중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계율을 진짜 똑같아. 경허선사 결사문하고. 한편 김호성은, 김호성 교수 알죠? 저기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개 초심 학인문호 내용을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음같이 구별하기도 한다. 진울의 정예결사에 대한 또 다른 시각으로 김호성은 그의 논문 정예결사의 윤리적 성격, 정예결사의 윤리적인 성격이 들어있다라는 그 실천을 이 논문을 쓰셨는데, 윤리적 성격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거를 접근해 보더라면, 결사의 윤리적 규범이 있다. 굉장히 좀 산뜻하죠. 1. 일반적 규범. 2. 대중생활의 규범. 3. 결사 도량에서의 규범. 일반적 규범으로는 제초심지인은 뭐라요? 영향상종이라, 서로 따른다. 그림자를 향해서 서로 따른다. 뭐 이런 내용이고, 대중생활을 같이 하는, 여기에 윤리적 성격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대중성의 규범에서는 거중, 그러니까 같이 거기서 사는, 거주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거중료가 있고, 그 다음에 결사 도량에서의 규범은 또 살주자니까 주사당 에서부터 끝까지라고 하는데, 자세히 해드리지는 못해요. 이게 경허소사학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내내 누구 얘기예요? 김호성 얘기죠. 김호성.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윤리적 그 성격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이후 진울의 정예결사 운동은 큰 호응을 얻어서 결사를 시작한 지 8년째인 1197년에 황종미 조정관리를 비롯해 수백 명의 승려가 참여하게 됐다. 그러나 이 결사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은 나오죠. 이 결사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죠. 그래서 원인은 이 결사에 참여한 무리들이, 여기에 큰 잔점이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그 높은 자들,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 그 자들이 무슨 뭐 돛 닦으려고 왔겠습니까?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에 휩싸여서 패를 갈려서 왔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와 정치는 구분돼야 돼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구분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무리들이 주로 고급 관리나 왕족 등으로 대부분이 상류층이고, 농민 등 하층면의 참여는 지극히 저조해가지고 아래층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혁명이든 성공하려면 하층면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아래층에부터 올라와야지 위층으로부터의 지지는 소용이 없는 거죠. 김옥균의 통곡의 3.1천하처럼 위에서 해봐 뻗어, 아래가 협조하지 않는. 근데 또 동학농민혁명도 그냥 민초 풀뿌리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끄집어댔는데 그냥 실패했는데. 그래서 지지를 받지 못해서 대중적이지 못한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이 정예결사를 실패하는, 실패를 자초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일단은 또 보조국사도 그때 당시에 왕실의 그런 힘을 빌려서 이거를 성공해 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결국 이 결사에서 진울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은 선으로서의, 중요한 거 나오죠. 다시 또 그냥 곤두세우세요. 선으로서. 그러니까 진울도 마찬가지로 선교 양종이니 뭐 선교 일치에서 같이 하자고 하지만, 결국 그 밑바닥에는
진울도 선이에요, 목적이. 경어선사도 똑같아요. 경어선사도 동수정의 계사문을 백날에 외워봐야 정해를 닦자고 하는 데서는 결국은 선이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선으로서 채를 삼고 교로서 용을 삼아. 그래서 채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선종과 교종의 합일점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또한 유의법적인 정토 발언을 위시로 하고, 유의법이잖아요. 유의법. 선은 무의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양면성을 가지면서 대중을 일으키려고 했댔죠. 그래서 여기는 정토 발언을 위시로 했어요. 그래서 기복불교의 혼탁한 흐름을 정해상수로 표현되고 있는 정법불교, 즉 전통 선수행의 불교 수행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죠. 똑같아요. 그 내용이 비슷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트릭이지, 트릭. 이쪽은 미타정토, 이쪽은 미륵정토에서 중생들을 선으로 이끌어서 그거를 이루고자 했다는 그러한 거에서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진울의 경어와 정의 결사 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 위에서 살펴본 진울의 결사를 통해서 우선 진울과 경어의 결사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진울의 결사의 취지는 똑같죠. 여기도 동이 많이 나오죠. 동결정인, 원인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수정의, 오 마이 갓, 동수행원, 경선사보다 동자를 더 많이 썼어요. 에이? 동동동, 동, 5개 썼네. 동결정인, 동수정의, 동수행원, 동생불과. 동생불과도 있잖아. 아까는 동성불과죠. 경선사는 동생도솔이고, 경선사는 도솔천에다 하자는 동성도솔, 동성불과인데 여기서는 동생불지. 여기서는 동생도솔이 아니고 동생불지입니다. 불지. 불지에 태어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동증보살, 정득하자. 뭐를 정득하자? 보살을 정득하자. 경어선사는 불과를 정득하자는 거죠. 불과를 이루자는 거죠. 네, 비슷합니다. 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경어의 결,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과에 그대로 인용되고 정해를 수행에 골절하는 점은 두 곳의 결사문에서 당연히 일치하고 있으며 그들이 대중과 함께하려는 취지 또한 공통점으로 확인되고 있더라. 오 마이 갓, 대단해요. 경어선사가 또 보조 진울의 후신이다라는 말도 또 없지 않아 있죠. 여기에 여기에는 또 갔냐? 맨날 없어져. 왜 이상한 거 미쳤나봐. 에이씨. 여기에는 고영섭도 그의 논문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여기 그의 논문 이런 것들이 이 PPT로 가져오지 않은 원문에서는 이게 다 주석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 주석에 자세히 달아 있는데 이 PPT의 단점은 추석이 없다는 거죠. 추석이 없거나 말거나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차려도 바빠요. 그죠? 그래서 PPT를 만들면서 안타까운 건 그 많은 주석들, 내가 다른 그 많은 주석이 다 날라간다는 사실이죠. 이 고영섭의 논문이 아마 뭐 있을 거예요. 뭐 수성결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 발표한 날짜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무덕대고 그냥 고영섭, 고익진 뭐 그냥 막 나가니까요. 그죠? 김호성 논문도 어떤 논문에서 몇 년도에 발표했고 그런 게 다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으니까, 주석이 없으니까 감안을 하시고, 여기에는 고영섭도 그의 논문에서 의견을 수렴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승려와 속인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진울의 정예결사가 승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도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누구랑? 경어선사랑.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보조국사 진울이 일으킨 이 정예결사가 실패한 점은 하층민의 그 동조를 받지 못했고 우회 상층민들, 즉 말하자면 고관 대작들과 했다는 부분에서 실패. 이러한 정예결사의 성격은 이전의 고려불교에서 볼 수 없었던 진소기려, 아까 말했잖아. 성속을 구분하지 못했죠. 이 삶을 추구했다는 것과
더불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대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진울과 경어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기 중요한 거 있죠. 사회적 성격. 네, 사회적 성격을 같이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국사 진울이 정의의 결사를 그냥 일으킨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 성격이 그냥 완전히 혼란의 세계가 와서 그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그 사회를 맞잖아요. 혼란기를.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 성격을 같이 겸비해서 결사를 일으켰고 경어선사 역시 뭐 연불이 성행하고 있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사회적인 세기말적 거기도 세기말적이에요. 고려도 세기말적이고 여기 조선도 세기말적인 성격에서 진울과 경어가 정예결사를 일으켰다는 사실 놀라움이죠. 진울의 정예결사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이점을 살펴본다면 우선 보조국사 정예결사의 탄생 배경은 고려 말에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맞물려 있어요. 외세의 침입이 아니에요. 불교계 내에 선종과 교종의 분열과 대립이 그 원인이었죠. 내부적 원인이에요. 그로 인한 승단의 타락이 불교계의 위계의 의식을 초래하면서 진울의 평생에 걸친 불교 교단의 정화를 위한 대혁신운동이 바로 정예결사의 탄생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결사에서 진울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선으로서 체를 삼고 교로서 용을 삼음으로써 선종과 교종의 합일점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경어선사와 누구죠? 보조국사 진울은 약간의 다른 점이 있어요. 하지만 경어가 추구했던 정예결사의 의미는 물론 그 당시의 정치적 사회상에 일제치하라는 외부의 침입이 있다는 특수 상황으로 진울과는 다른 의미로 아까 거기는 내부적 원인 여기서는 외부적 의미가 결합되어 있어요. 다른 의미로 작용하여 경어가 바라는 염원은 진울의 그것처럼 정치적으로 왕실과 결탁한 승단의 부패상의 정화가 아니에요. 또한 극심한 반목과 대립의 선교 양종도 아니에요. 합일도 아니에요. 다만 일제치하 중요한 말 다만 일제치하에서 핍박받고 있는 민초들의 절망적인 삶에 삶에 대해서 경어선사가 어려워서 10지 이상의 보살만 갈 수 있는 극락정토가 아닌 누구나 연불만 하면 쉽게 도솔상생을 할 수 있는 육계죠. 유교계 미륵도솔천도로 함께 가자는 그런 취지라 경어선사가 위대하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러니까 보조국사가 그 당시에 원화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상황과 너무 다르고 경어선사는 다만 일제치하에서 핍박받고 있는 민초들을 위해서 10지 이상이나 갈 수 있는 아미타 정토는 너무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자. 미륵정토로 가자라는 것을 함께 가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걸 했다 이런 얘기요. 함께 가자는 것으로 중생구제의 지극한 현실적인 구원 사상이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현실적인 구원 사상이에요. 뭐 정화가 아니고 자정운동도 아니고. 다만 여기에 상근기의 힘 중요한 말 또 나오죠. 상근기 없으면 안 돼. 아주 현실적이야. 경어선사가 좀 매는 거예요. 묶어 이렇게. 그래서 다만 여기에 상근기의 힘을 빌려 불가를 등력지 못한 하근기들 불가를 아직 등력하지 못했는데 같이 가자 오냐 묶어라 이래가지고 하근기자들도 함께 동생도솔 동성불가를 누리자는 대원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더더욱 상이하다고 본다. 아주 상이하죠. 누가 더 위대해? 누구 승? 경어 승이 있죠. 또한 진울은 깨침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어의 사상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 근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편문을 제시하잖아요. 아까 했죠. 방편문. 상근기하고 하근기의 방편문이 달라. 그래서 걔네는 아까 뭐랬어요?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하잖아요. 정해쌍수. 정해가 선정과 지혜예요. 상근기에게는 뭐를 줘?
자성정예. 자성정예를 주고 학은기에 나가버렸죠. 수상정예를 했죠. 수상정예. 따른다 이 말이야. 이 수상정예 한번 나왔네요. 이 따를 숫자예요. 이 수상정예. 의 구분을 하고 각기의 능력에 맞는 길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라. 쫌매지 않았어요. 근데 경어선사는 쫌매? 상근기한테 쫌매. 학은기를. 그러나 경어는 그 당시 불교계의 흐름을 반영한 선을 가미한 연불신앙을 적극 추진하는 정예결사를 단행한 반면 오냐 연불해라. 그런데 뭐하라? 일심불란하라. 진으로는 또한 유의법적인 정토 발언을 이시로 한 기복불교의 혼탁한 흐름을 크게 염려하여 정예쌍수로 표현되고 있는 정법불교 즉 전통선수행 불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사였다고 본다. 그러나 진울은 정토신앙을 그의 결사에서 결코 허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즉 그래서 진울과 함께 수선했던 천태중의 요새 있죠. 요새는 천태선에다가 정토신앙을 결합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조국사 진울은 연불선자가 아니에요. 다만 그걸 끌고 온 거죠. 미타신앙으로 끌고 왔지만 거기서도 역시 선수행을 강조하고 있고 이 천태종의 요새는 천태선이라고 해갖고 정토신앙에다가 결합한 새로운 뭐래요. 요새가 뭐가 유명하죠? 백년결사. 백년사회, 백년결사 조직에 나아갔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엄청 피곤하네. 졸려. 더 구체적인 정예결사의 내용을 접근해보면 경어는 선종의 정예결사에 선종의 정예결사예요. 선종의 정예결사 누가 했죠? 보조국사 진우. 거기다가 동생도솔이라는 걸 넣었죠. 아까 보조국사 진우로 뭐 넣었죠? 동생불지. 동생불지와 동생도솔과 누가 더 세요? 언뜻 보기에는 동생불지 같으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구원사상이라 도솔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거다가 언급을 하고 있죠. 라는 미륵신앙을 가미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어서 정예결사 규례에서 정예결사 규례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30조까지 따랐잖아요. 여기에 대3조와 제20조에서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여기에서 경어는 미타정토의 왕생보다는 도솔천의 상생이 왕생보다는 상생이 쉽더라 라는 것을 도솔을 지목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어가 수성결사 계사문에서의 제시하고 있는 동맹의 약속을 통해 진울의 결사 취지하는 확인. 동맹이에요. 여기는 동맹이에요. 동맹을 맺는 거야. 동맹을 맺는다는 거죠. 한 핏줄끼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라는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국사 진울이 한 그거는 좀 이게 훨씬 세죠. 그래서 동맹의 약속을 통해 진울의 결사 취지하는 확연히 다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경어선사가 훨씬 세다 이 말이야. 핵폭탄이야? 핵폭탄이야. 묶어. 자, 우리 경어선사가 동맹을 해놨어요. 동맹. 원동맹. 동맹의 약속이란 무엇인가? 두려워요. 그 다음 건 안 보고 싶은데. 뭐죠? 가치가 중요하죠. 같이 정예를 닦고 같이 도솔천에 나며 세세생생에 너 혼자 몰려가면 안 돼. 세세생생의 도반이 되자고. 도반. 세세생생의 도반이 되어서 필경 함께 청각을 이루어 도력이 먼저 성취한 자가 있다면 너 먼저 가지 마. 이런 얘기예요. 도력이 먼저 성취된 자가 있으면 따라오지 못한 이 경어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따라오지 못한 자를 이끌어주기로 서약하며 이러한 맹세를 어기지 말자는 게 동맹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맹을 맺는 게 혈맹. 동맹보다 더 센 거. 동맹 중에 혈맹이에요. 혈맹. 피로써 맺은 형제들이야. 이거 다 도반들이야. 그러니까 너만 깨쳤다고 가면 안 돼. 너만 정각을 깨쳤다고 하면 안 되고 같이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를 먼저 성취한 자가 있으면 아직 도를 이루지 못한 자를 위해서 끌어주고 같이 서약해서 이러한 맹세를 어기지 말자. 이건 동맹을 맺은 거예요. 혈맹이 혈맹. 달마 혈맹론. 혈맥이야. 그거는 혈맥. 이 내용이야말로 진울의 정예결사문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동맹이란 무엇인가가 없어. 경어에 지극히 인간적이고 절절한 경어의 중생을 향한 자비심의 발로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래서 이 경어선사가 위대하다는 것은 정말 중생을 위해서 마이 갓. 이어 진을은 1205년에 거슬러 저술했던 정해 결사문에 이어서 아울러 승당에 있어서의 생활 규범으로서의 개초심 학인문, 아까 했죠? 개초심 학인문도 또 저술하게 돼요. 이 책은 정해결사의 청규로서 저술에 반포되어 사중의 일상생활을 경책하는 것이었고, 특히 개초심 학인문은 정해결사의 청규로서 활용되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 책은 비록 초심학인이라고 하지만 일반인을 겨냥한 청구라기보다는 주로 처음 승가에 입문하는 삼위승들을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경어가 저술은 정해결사 규례의 내용과도 크게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크게 달라요. 경어의 정해결사 규례에는 초발심자들에게 대부의 삼위승의 규례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뭐가 있어? 같이 도반끼리 같이 서로 화합하자는 그런 내용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정해결사 규례가 그 보조국사 진홀은 초발심자, 특히 삼위들을 위해서 쓴 건데, 이 경어선사의 정해결사 규례는 그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결,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물과 계사문의 취지를 살렸는데, 그 세부사항에 주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진을의, 그러니까 세부사항이라는 건 뭐죠? 이 초발심자, 특히 이 어린 그 삼위승의 규율에 맞춘 게 아니라 거기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맞췄기 때문에 그 집필 의도와, 그러니까 진을의 개초심 학인문은 초심자를 위해서, 삼위를 위해서 쓴 거고요. 경어선사는 그게 아니에요. 동수정에 당참한 모든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조조는 그 당시 불이익 큰 선과 교의 갈등과 비폐한 교단의 상황을 즉시하고 승가의 수행가풍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선과 교를 수확하고, 아우르는 폭넓은 정해결사회를 감행하지만 경어는 선의 미륵신앙을 수용을 통해서 고원한 수용체계와 이념을 갖고 있는 선의 대등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원한 아주 높은 깊은 그런 수행체계가 있고 이념이 있다는 그러한 선의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대중적 한계야. 대중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방에 우리 못 가잖아요. 누구 말 따나 그 용상방에 오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한계, 대중이 선을 맞이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더욱 폭넓은 의미의 중생구제 정책을 감행해서 이 정해개사라는 명목으로 단행된다는 점이 진을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어선사와 여기서 끝나네. 인정해야 한다. 그게 많이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어선사급만 나오는 거죠.